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. 고시 준비 같은 걸로 공백기가 길어진 문과 졸업생분들 많으시죠?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외, 외국계 기업, 취업, 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지 관련 가이드랑 또 온라인 자료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아마 당신의 상황에 딱 맞는 그런 실질적인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런 고민,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정보 나열, 이런 거 말고요. 이 자료들 보면서 진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통찰, 좀 관점을 바꾸는 계기? 이런 거 좀 찾아보는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작은 시작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드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 같이 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첫 걸음부터 짚어볼까요? 현실 인식. 많은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긴 공백기, 또 직무 경험 부족, 그리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 하락, 이런 어려움들이죠. 그러면서 그냥 채용 공고만 이렇게 북마크해 놓고 시간 보내는 거,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다, 이렇게 강조하네요. 맞아요.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어요. 외부적인 조건보다도 나는 자격 미달이야. 이렇게 스스로 딱 선을 긋는 거예요. 이 자료들이 진짜 강조하는 건 사실은 이미 가진 걸 활용해야 한다. 그리고 일단 뭐라도 시작하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. 네, 가능성을 스스로 막지 말자는 거죠. 구체적인 시작점으로 제시된 게 좀 흥미로운데요.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, 특히 뭐랄까 인지도 있는 외국계 브랜드 리테일 매장 같은 데서요. 최소 3개월이라도 경험을 쌓아라. 근데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데이터로 만들어 기록하라고 하네요. 이게 무슨 뜻일까요? 네. 바로 그 데이터화. 그게 핵심이에요. 그냥 시간만 보내는 알바가 아니라 나중에 면접관한테 딱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만드는 과정이죠. 뭐랄까, 그냥 알바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성과로 바꾸는 작업. 이런 느낌입니다. 측정 가능한 성과요?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? 예를 들면요, 동료보다 고객 응대를 몇 건 더 했는지, 아니면 특정 기간 동안 판매 실적이 어땠는지 같은 정량적인 수치들 있잖아요. 그런 거랑 또, 남들이 좀 꺼리는 마감 근무, 그걸 내가 몇 번이나 자원했는지, 아니면 매니저가 바쁠 때 어떤 업무를 내가 나서서 도왔는지 같은 구체적인 상황들, 이런 게 정성적인 증거가 되는 거고요. 심지어 실패했던 경험도요, 그걸 통해서 뭘 배웠는지 정리하면 그것도 성장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듣고 보니 그렇긴 한데 솔직히 아르바이트 경험을 그렇게까지 데이터화하는 게 좀 너무 부풀려 보이거나 억지스럽게 보일 위험은 없을까요? 괜히 좀 없어 보일까 봐 걱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자료에서는 이 점은 어떻게 얘기하나요? 그거 좋은 질문이세요. 자료에서도 그 점을 되게 강조해요. 이게 과장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. 발견하라는 거예요, 발견. 네, 사소해 보이는 업무들 속에서도 책임감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, 팀워크 같은 역량들이 분명히 발휘된 순간들이 있거든요. 그걸 딱 포착해서 객관적인 사실, 그러니까 수치나 구체적인 사례로 딱 뒷받침하라는 의미죠. 그리고 스타벅스나 유니클로, 다이슨 같은 브랜드별로 어필할 수 있는 스킬이 좀 다르다고도 나와요. 멀티태스킹이라던가 체계적인 운영 능력, 컨설팅 세일즈 이런 식으로요. 중요한 건 진정성 있게 나만의 해석을 담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진정성 있는 자기 해석 중요하네요. 또 다른 강력한 도구로 링크드인 활용법도 나오던데요. 목표 기업 현직자한테 막 연결 요청도 보내고 그 사람들 컨텐츠에 반응도 하고 심지어 콜드 메시지까지 보내보라고. 아마 이걸 듣고 계신 당신도 와, 이걸 진짜 하라고? 약간 이렇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어요? 자료에선 이걸 치트키라고까지 부르던데 진짜 그만한 효과가 있는 걸까요? 네, 치트키라는 표현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. 왜냐면 현직자들이 실제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커리어 경로를 보면서 막연했던 목표가 좀 구체화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운이 좋다면 정말 귀한 정보나 조언을 얻을 수도 있고요. 이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렇군요. 영어 면접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들 느끼실 텐데요. 네, 영어 면접.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하죠. 자료에서는 완벽한 유창함, 그러니까 플루언트 수준에 대한 집착을 좀 버리라고 조언해요. 업무 수행 가능한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거죠. 사실 플루언트라는 게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.
그러니까 서류 단계에서부터 미리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메시지입니다. 그럼 만약에 아르바이트 경험조차 만들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요. 그럴 땐 어떤 점을 어필해야 할까요? 그럴 때는 이제 다른 강점에 집중해야죠. 자료에 따르면 예를 들어 학점이 높다거나 아니면 뭐 개근 기록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기록들이 꾸준함이나 성실성을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대외 활동 경험도 마찬가지고요. 기자단 활동을 했다면 마감 기한 준수 능력이나 글쓰기 역량으로 연결할 수 있고, 교환학생 도우미 경험은 뭐 소통 능력이나 인내심 이런 걸로 풀 수 있겠죠. 심지어 학교 다니면서 썼던 특정 소프트웨어나 요즘 많이 쓰는 AI 툴 활용 경험 이것도 좋고요. 아니면 지원하는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내가 정말 깊이 공부했다는 흔적, 뭐 온라인 무료 교육 같은 걸 수료했다거나 이런 것도 당신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좋은 소재가 됩니다. 그리고 인턴 경험이 꼭 필수는 아니니까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조언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. 네.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결국 경력 공백이 있는 문과생이라도 뭐랄까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다.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거네요. 작은 경험이라도 의미를 잘 찾아내고 기록해서 나만의 무기로 만드는 전략적인 사고.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 대한 그 부정적인 평가 있잖아요.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일단 뭐라도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는 그 추진력. 그게 중요합니다. 링크드인 통해서 기회를 계속 엿보고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좀 넘어서 보고 어떤 경험이든 이게 다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재해석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. 정말로요. 네.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력서나 면접에서 단순히 과거의 성과를 나열하는 것 말고요. 그것을 넘어서 당신이 지원하는 그 회사가 지금 당면한 특정한 문제나 도전 과제에 대해서 당신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이해했는지 그 진짜 호기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남들과는 다른 당신의 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결정적인 한 수가 될지도 모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